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시작은 찬란하지 않고 무겁고 어둡고 때로는 고요한 절망으로 다가온다.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한 이들조차 퇴직 후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일터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밀려오고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해진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 감정을 감당할 능력은 퇴직과 함께 놓아버린 듯하다. 이 글은 퇴직 이후 찾아오는 무기력과 심리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안에서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가려는 3명의 퇴직자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찰을 건넨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의 전직 공무원이자 지방청 근무를 오랫동안 해온 박정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을 기다린 사람 중 하나였다. 자신이 없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많은 이들이 그의 업무 능력을 칭찬했으며 후배들 사이에서는 워커홀릭의 전설로 불릴 만큼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사라지고 대신 침대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게 되었다. 식사는 건너뛰기 일쑤였고 누워있다 보면 하루가 저물었다. 가족들은 처음엔 휴식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아무런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에게 남은 건 성취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견디기 어려운 정적뿐이었다. 병원에서는 우울감과 가벼운 무기력 증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는 그제야 자신의 삶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자각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의 여성 교직 은퇴자인 김영순 씨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했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자부심 가득한 교사였다. 퇴직식 때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축하 속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그녀는 곧 고요하고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교단에 있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지만 퇴직 후에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하루를 계획할 동기도 없었다. 특히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과의 단절이었다. 매일 수십 명과 얼굴을 마주하던 생활에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스스로가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에 시달렸다. 책을 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산책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기에 그 이름이 사라진 이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졌다. 결국 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렸고 오랜 대화 끝에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세 번째 사례는 70세의 전직 세무공무원 이창호 씨의 경우다. 그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일거리를 할 계획이었다. 회계사무소를 도와당기 자문도 하고 동네 청년들에게 세무 강의도 해보리라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퇴직 후 몇 개월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행정 내에서는 전문성과 영향력이 있었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자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자 급속도로 찾아온 자기 비하감이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다 끝난 인생인데 뭘 기대야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밖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졌다. 아내가 건넨 한마디 당신이 예전 그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에 그는 더욱 침잠했고 퇴직 후 첫 해는 그렇게 우울과 좌절로 점철되었다. 다행히 이창호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대상 글쓰기 강좌를 우연히 듣고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며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했다. 감정을 언어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세 사람의 사례는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지녔지만 공통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은퇴 이후의 공백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이자 역할의 종결이며 무엇보다 존재의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하는 시기다. 우리는 일하는 동안 스스로의 가치를 직무에 걸고 살아간다. 그러나 일이 사라진 뒤 남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 무기력은 몸이 쉬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삶의 활력은 줄어들고 회복은 더디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이 제한적인 곳에서는 이 무기력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고 결국은 고립으로 이어진다. 무기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망의 유지다. 이를 통해 맺어졌던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은퇴 이후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자기 역할의 재정이다.
일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봉사나 배움의 기회를 통해 나의 쓸모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과 마주하고 불안과 공허함을 언어화하는 과정을 통해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것이다. 퇴직 후 하루 20시간을 누워 있었다는 박정수 씨의 고백은 단지 극단적인 사례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은퇴 이후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얼굴이다. 그리고 그 얼굴은 단지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삶의 중심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 무기력 속에서 멈추지 않고 질문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새로운 은퇴의 시간을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퇴직 후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감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성격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사회 구조와 문화, 은퇴 준비의 방식,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직과 직무에 몰입하며 살아온 공무원이나 교직 종사자, 대기업 임원 같은 직군일수록 퇴직 후 무기력 증후군에 더 취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이는 그들이 업무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대부분 설정해왔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상사와 동료를 만나고 문서를 처리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일상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기준이었다면 그 일상이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껍데기 같은 느낌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며 방치될 경우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은퇴 후 초기 1년 이내의 무기력감과 심리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 중 다수가 이후 건강 악화, 대인관계 단절, 심지어 자살 사고에까지 이른다는 보고는 이를 단순한 감정 기복 이상의 문제로 다뤄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커 더 깊은 내면의 고립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은퇴 이후의 심리관리는 개인 차원을 넘어 공공 차원의 제도와 사회적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심리적 전환기의 존재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퇴 설계는 금융자산, 부동산, 연금과 같은 경제적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람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관계, 수행하는 역할, 의미 있는 활동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삶이 성립한다. 따라서 은퇴 후 어떻게 돈을 쓰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과 활동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은퇴 전 6개월부터 정서적 준비 교육과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거나 지역 단위로 연결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퇴직자는 회식 한 번으로 수십 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갑자기 혼자가 되는 현실을 맞는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장년층이 준비되지 않은 공백기에 휘청이고 있으며 여전히 무기력은 개인의 나약함이라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침묵을 선택한다. 두 번째로 강조해야 할 점은 은퇴 이후의 일상 설계다. 우리는 평생을 시간표 속에 살아왔다. 출근 시간, 회의 시간, 마감 시간, 퇴근 시간 등으로 짜인 구조 속에서 자동적으로 삶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퇴직 후 그 구조가 사라졌을 때 사람은 쉽게 무질서와 무의미 속에 빠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은퇴 후 시간표다. 일정한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산책이나 독서, 취미활동, 사회참여 등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계획이 있어야 무기력이 틈을 타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노년 일상 코칭 프로그램처럼 은퇴자들이 스스로의 일과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 지원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보편적 은퇴 문화의 일환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는 은퇴자의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 제공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마을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의 조언자나 후견인이 되어 역할을 이어갔지만 오늘날의 도시 구조에서는 은퇴자는 곧바로 쓸모 없어진 존재로 전락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 노년대학, 도서관, 마을 자치회 등은 은퇴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실제 참여와 기여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노인 돌봄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무기력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는 은퇴자의 마음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무기력은 말로 꺼내야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은퇴 문화는 조용히 물러나고 조용히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무언중에 던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심정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고립으로 들어선다. 이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큰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느냐고, 지금 마음은 괜찮으냐고, 그리고 내일은 어떤 하루를 꿈꾸느냐고.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무기력의 사슬을 끊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제 은퇴는 개인의 사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전환기로 인식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내려온 그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걸어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하루를 듣고 이름을 불러주며 새로운 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 은퇴 후 하루 20시간을 침대에 누워보낸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두 발로 일어나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단지 그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역할, 새로운 연결,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이해의 눈빛이다.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의미의 재발견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